메르스에 대한 보건당국의 허술한 초기 대응, 과연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국가 신인도도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를 찾는, 성수기를 맞아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취소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의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메르스 문제 더욱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전문기자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 계속 긴박하게 정부는 돌아가고 있지만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다. 하지만 지금도 역시 대응이 좀 허술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낯선,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 처음 접해보시는 이런 낯선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바라보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죠. 보건당국밖에 없는데 보건당국의 전망이 전부 다 하나씩 비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보건당국에서 얘기한 것은 이것은 크게 전염성이 크지 않다라는 거였고요. 이 환자와 2m 이내에서 1시간 정도 이상의 1시간 이상의 어떤 접촉을 한 사람만 전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전염 환자가 계속 늘어났죠. 그 다음에 나온 전망은 3차 감염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지금까지 3명의 3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전망이 이것은 병원 안에서의 그 감염자에 국한되고 지역사회에서는 3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 앞선 계속 전망들이 비껴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지역사회의 3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쉽게 믿지 못하는 거죠. 네. 이런 불안감에 결국에는 이런 149개의 학교가 휴업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 말이 바뀐 것 중에 하나, 가장 그 공포감이 확산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3차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당국이 너무,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만 봤을 때는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 게 맞긴 하거든요. 너무 사전적인 의미, 또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제 보건당국이 가장 크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거는 별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했던 건데요. 우선 지금까지 밝혀졌던 어떤 보건당국의 문제점 중에 몇 가지를 지적을 하자면, 처음에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m 안에 1시간 이상의 그 접촉한 사람만 감염의 우려가 있다 해서 그 사람들만 격리 조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외의 사람, 그 초반에 격리했던 사람들을 너무 범위를 좁게 잡아서 3차 감염자는 그 애초에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한테 전염이 됐죠. 또 하나는 역학조사도 좀 실패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그 2m 안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만 격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조차 놓치면서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거기서 격리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까지 이르렀죠. 그 외에도 이 첫 번째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마지막 병원에 18일 날 도착을 했을 때, 지난 18일 날 도착을 했을 때 병원 측에서는 보건당국에 이 사람이 메르스로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좀 이걸 한번 검사를 해달라고 신고를 했는데, 보건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바레인에 있다는데 바레인은 그런 메르스가 발병한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 병이 그닥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발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초기 대응이 너무 미흡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임방글 변호사님, 혹시 살면서 낙타 고기를 먹었거나 먹은 적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낙타는 제가 동물원에서 본 게 전부죠. 예. 근데 이 메르스가 확산이 되니까 정부에서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법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낙타 고기를 익히지 않은 채 먹지 말라거나, 아니면은 낙타와 접촉을 줄여라.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최초 발병국인 중동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예방법을 내놓으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하더라도 출근길에 낙타를 타는 건 지양해야겠다. 정부가 예방법을 안 알려줬으면 오늘 낙타유를 먹을 뻔했다거나, 길 가다 낙타를 만나도 절대 아는 척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예방법이 아니고 탁상 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이 메르스 질병의 발현 가능성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비교가 될 수가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광현 앵커가 한번 다른 나라는 어떻게 잘 대처를 했는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두 나라, 미국과 홍콩은 비교적 대응을 잘한 나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아래 사우디아라비아는 실패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자국 내에서 환자가 발생했지만 2차, 3차 감염을 막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지난해 5월 미국 내 2명 환자가 발생했지만 빠른 확진 시스템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사스 사태로 300명의 사망자를 냈던 홍콩. 이번 메르스 사태에는 재빠르고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입국했다는 정보를 얻은 후에 즉각 격리시켰습니다. 그 격리시키는 과정을 보면 좀 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자, 그리고 메르스 최대 발생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뒤늦게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경질하고 발생 1년 반 만에 지휘통제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좀 홍콩과 미국의 좀 사례하고 비교해보면 우리의 대응이 좀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가장 큰 실책은 처음에 좀 우리가 좀 집요하게 달라붙지 않았던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죠. 석유라는 그 매개체 때문에 교류가 많은데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우리는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사스 경험이 있고 그 거슬러 올라가면 1958년도에 독감 때문에 수십만 명이 사망했던 그런 경험론 쪽에서 나온 대처 방안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도 대처 방안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2013년인가 2003년도인가요? 사스 방역에 2003년 사스. 예. 사스 때 우리가 굉장히 잘했죠. 예.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다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했냐?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질타하는 것이 무사한 일. 네.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 보신주의 이것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네. 최초 아까 그 전문가도 언급을 했지만 최초 환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발열이 나서 병원을 한 10여일 동안 상당수 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저기 신규 병원이다. 중동 지역에서 난 신종 바이러스다.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죠. 관련 기관에서. 전문가들은 이제 어떤 교수는 본인이 자비 들여가가지고 가서 공부를 해왔다. 이런 실태를 하는데 이런 식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리더십 실종. 결국은 보건당국에 대해 화살이 돌아가고 보건당국이 어떤 안을 내놔도 믿지 않는 이런 사후 약방문식 이런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미국 같은 다른 나라 사례 살펴볼 필요도 없이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플루와 비교했을 때도 2015년 메르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법은 어떻는지 분명히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